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원희주입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강할 수 있을까 싶은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수 상황을 놓고 보면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크게 흔들리지 않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인데요. 간밤 미증시 굉장히 강했죠. 엔비디아 7% 급반등 반가웠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 시장은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였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도 굉장히 강한 반등이었고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급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시세가 연장해서 나오고 있다. 긍정적입니다. 양 지수 각각 0.3% 안팎의 강세 장중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씩 힘을 내면서 이 시각 현재 0.4%의 추가 상승으로 893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증권 시장의 메이저 주체가 조금 더 양호하게 포착이 됩니다. 여기는 개인이 500억 원 매도 우위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나눠서 그 물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25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200억 원 미만이지만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 패턴입니다. 사실 어제는 메이저 주체의 강력한 순매수로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한 건데 어제 샀던 외국인이 오늘은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물량의 한 절반 정도를 덜어가고 있죠. 800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이 이 시각 현재 1,200억 원 사자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담아가고 있을까요? 시장의 맥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10 종목 보시면 저밸류 테마와 바이오가 눈에 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인덱스 차원에서 꾸준히 외국인이 모아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저밸류 안에서는 KB금융,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포착이 되고 삼성전기도 일종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저밸류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켠에는 HLB 생명과학 등의 바이오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HLB 계열사들 힘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HLB 개별 호재도 있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바이오의 질주가 AACR을 앞두면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지금도 늦지 않은 건지 관련 섹터의 투자 포인트 받도록 하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탑10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금융 지주사 꽤 많이 있죠. KB금융과 신한지주 눈에 띕니다. HLB 생명과학도 눈에 들어오고요. 여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묵직하지만 바이오 대장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지주 등 최근 들어서 금융지주사들이 긴 호흡의 차트, 시계열을 넓게 보시면 꽤 강한 우상향 곡선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볼 만합니다. 거래대금 상위로 갈까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거래가 집중된다는 거는 시장에서 뜨겁게 주목받는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단기 테마도 여기에 많이 포지션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테마주들,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오상 헬스케어, 에이직 랜드, 필옵틱스, 삼성 SDI.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이죠. 핫한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이수페타시스, 반도체, 2차 전지, AI 여러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자, 오늘은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주목받는 새로운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적용되는 단계라기보다 미래 기술에 포커스를 맞춘 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에 적용하는 그런 기술인데 칩과 전자기기 사이를 연결하는 반도체용 기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이 2030년 내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인텔의 패키징 밸류체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K와 삼성전기가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SKC의 자회사의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이제 밸류체인들 보시면
필옵틱스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SKC의 밸류체인이기도 하고 장비 딴 나머지 기업들 오늘 시세가 이쪽에서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라든 키워드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검사 장비 안에서는 HB 테크놀로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적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종목이 오를까, 급등을 할까?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디스플레이 장비주이기도 하다라는 포인트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부품과 소재단 이렇게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는 수급 테마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도 반도체와 엮어서 투자의 힌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예, 탑10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탑10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메뉴판이 다양하죠. 반도체, 바이오도 있고, 저밸류도 있고. 오상헬스케어는 뭔지. 그러게요.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신규 상장용으로 그러니까요. 빵 떠가지고. 근데 지금 상승폭을 좀 많이 축소를 좀 시켰더라고요. 축소해요. 네. 시초에는 시초 대비 100% 이상 그렇죠. 예, 네. 화려하게 입성을 했는데 뉴페이스죠. 시작은 좋았으나. 시작은 좋았으나. 시작은 좋았으나. 그러게요. 잠시 후에 바이오 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볼 네네. 거고요. 먼저 반도체 가겠습니다. 네, 반도체. 삼성전자가 좀 뒤늦게 지수를 잘 이제 단단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양상이고 급등주 위주로 보면 AI 묻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보였었던 자람 테크놀로지도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네. 이수페타시스도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인데 요것도 결국에는 AI 반도체에 같이 엮여있는 HBM이죠. 기판입니다. 네. 자, 먼저 기존 반도체 투자 포인트부터 잡겠습니다. 기존 반도체 같은 경우에 레거시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레거시요? 일단은 지난주에 그 원익 IPS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여기저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자꾸 헷갈리는데 했나요? 자꾸 헷갈려서 그분 좀 이해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레거시 쪽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확장성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HBM 쪽으로 가속화가 되게 되면서 결국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예.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전공정 쪽으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들은 결국 HBM을 많이 만든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하이스가 2.5배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기존까지는 어쨌든 이제 검사 장고에 연관된 후공 쪽에 많이 좀 수혜가 됐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그 훈기가 어쨌든 웨이퍼 투입 HBM 생산량이 늘게 되고 웨이퍼 투입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생산량 증가 이런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전공정도 이제 시차를 두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말씀 때 원익의 IPS가 이미 먼저 움직이고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흐름들이 차츰 확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전공정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던 유진테크 요게 좀 최근에 하락이 좀 있었는데 유진테크 왜 하락이죠? 오늘도 떨어지는데요. 유진테크가 지금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시비 관련된 문제인가요? 아마 오버행인가요? 오버행인가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유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뭐 시비 관련된 문제인가 해가지고 최근에 하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이게 죄송한데 정확하게 그 판단을 보고 다음 시간에도 볼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급가 급락이 있었는데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전공정 쪽에 장비 쪽으로 보게 되면 원익 IPS는 어쨌든
삼성전자 쪽이고 유진테크가 하이닉스 쪽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주 쪽으로 HBM 전공중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 양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합쳐서 결국은 이제 전공주 쪽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원희가 IPS처럼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때 가서 따라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퍼스트 무버보다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가려면 가게 되는데 그 픽은 누가 하느냐? 시장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성을 알려주게 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원익 IPS하고 FNS 테크 정도 어허.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한 네. 3주 전에 있었던 일본 장비 회사와 특허 소송 문제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슈로 기억하세요? 유진테크. 아, 왜 생각이 안 날까요? 다음에 예, 이게 생방의 묘미입니다. 제가 이제 워낙 꼬치꼬치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서 당황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은 반도체이고 반도체로 여러 긍정적인 뷰를 오랫동안 주셨기 때문에 이 네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도움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었던 이제 레거시 쪽까지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네. 관점에서 원익그룹사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 네. 오늘은 유진테크, 네. 아, 그리고 원익 QNC도 보고 있는데 QNC. 주가가 생각보다 안 움직이네요. IPS하고 QNC랑 뭐가 다른 거예요? 쿼츠. 쿼츠라 그래가지고 이 소모품인데. 예, 그러니까 쿼츠가 QNC죠. 네, 예. QNC인데 QNC 같은 경우 쿼츠라 가지고 이제 웨이퍼 상태에서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이게 결국 이제 제가 좀 전에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웨이퍼 관련주를 이제 새롭게 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새롭게 본 게 이제 웨이퍼 관련된 쿼츠 소모품 관련해서 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HBM 관련돼 가지고 위다스란 장비가 HBM 전공중 쪽 웨이퍼 쪽과 연관되는 그 장비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원익 IPS가 먼저 움직였고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쿼츠 관련돼 가지고 네. 이제 소모품 쪽으로 이제 전공주 쪽으로 이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예. 리스트 한번 해놓은 상황이에요. 아하, 한번 볼게요. 네.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 서서히 보는 관점에서 네네. 원익 QNC 말씀 주셨습니다. 소모품, 재료 부품이고 원익 IPS는 좀 더 큰 거, 장비 만드는 네. 회사. 그래서 IPS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요즘 반도체 관심권이 이렇게 뭔가 트렌디한 거, 새로운 거 이런 거에 주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얼마 전까지 주목받았던 액침 냉각, 그 다음이 뭐 유리 기판. 오늘은 이게 좀 강한 것 그쵸? 같아요. 피로픽스. 이런 게 뭐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기판을 플라스틱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판이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휨 현상이 그쵸. 발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을 좀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상용은 안 됐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2025년도 내년도에 일단은 시범 테스트를 하고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 그러는데 예. 인텔이 일단은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인텔에서 보니까 언급했죠. 인텔과 삼성전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슈가 좀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예. 원래는 YC캠이 가장 먼저 좀 이겼어요. Y? YC캠. 네. 이게 유리기판 소재 2종을 이제 개발했던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YC캠이 HBM 쪽도 이제 HBM 쪽하고 원래는 있었지만 YC캠이 원래는 HBM 쪽으로 수혜가 있었지만은 시간차를 두고 유리기판 소재 2종을 개발했던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쭉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정부에서 그 첨단 패키징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예. 2028년도까지 550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2.5D 3D 패키징 기술 확보 그리고 유리기판 소재 공정 기술 확보 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이미 그것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주가 한번 튀었었어요. 튀었었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단독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전기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과 이제 공동 R&D를 진행한다는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GST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YC캠 그리고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기술 관련돼 가지고 HBM, CXL, On-Device A, On-Sensor AI 거기다가 최근에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액침 냉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상용화로 가기 어떤 그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SKC가 조금 더 빨리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목표는 올해 4분기. 네네. 가장 빨랐어요. 예. 목표로 네. SKC가. 그러니까 SKC 자회사예요, 정확히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하고 지금 있는데. 여기서도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 예. 자꾸 한 발 늦어요. 이제 삼성 정확히는 삼성 전기에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늦어요? 왜 늦는 걸까요? SKC가 먼저 하면서 시간차가 또 그 이후에 삼성전기가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나서 상용화도 이제 삼성전자는 내년이거든요. 아 상용화는 이제 퀄테스 그 시범 생산은 네. 내년이고 상용화는 2026년이거든요. 예. 근데 SKC가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하이스 같은 경우 내년도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본다라면 HBM도 주도권을 뺏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다가 뭐 유리기판이 뭐 HBM 현재 흐름과 유리기판을 비교하는 게 좀 무리했다고 댓글이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마켓시어 자체 규모가 달라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한 발씩 늦는 부분들이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예.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최근에서 했던 생각들이 과연 HBM 대장이 하이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였다라면은 예. 이렇게 하면 지수가 지금 아직 2,700포인트 돌파 못했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겠어요. 삼성전자였다라면은 예.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 2,800, 2,900은 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하이스 예. 기술 좋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규모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요. 예, 지수 기여도라는 게 또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그런 결국 인덱스 측면에서. 성격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삼성전자가 좀 영향이 크다 보니까 예. 하이닉스가 했었다라면은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들죠. 요즘 와서. 둘이 비슷하게 잘해주면 제일 좋고 그렇죠. 우리나라 제일 좋죠. 예, 우리나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예,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훨씬 좋긴 할 거예요. 힘내라. 네. 그래서 힘내라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자의 관점은 또 예, 다르게 삼성전자 봐야 힘을 내 되니까. 가지고 앞으로 뭐 HBM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CXL이 됐든 앞으로 이제 온디바이스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예. 지금 나온 수혜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GST, YC캠, 인상정보가 또 올랐는데 예, 더 가요? 지금 이제 더 갈까요? 네, 저는 더 간다고 봐요. 예. 이제 뭐 발을 들인 거잖아요. 예. 들인 거고 그리고 KSL도 그 액침 냉각이구나.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생각해. 예. 지금 거의 액침 냉각 다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인성정보 아니에요. GST도 유리기판 맞아요. 유리기판. 유리기판. 유리기판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맞네요. 유리기판이 돼가지고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유리기판이 예, 워낙 돼가지고, 많아서 매일 기판 뭔가 돼가지고 자고 나면 이제 생겨요 막. 피리옵틱스하고 YC캠 요거 맞아요. 두 개. 여기 두 개 맞고요. 액침 예. 냉각은 죄송합니다. GST, 인성정보, K엔솔 K엔솔. 그리고 이제 인성정보 세 요 개. 세 개거든요. 근데 차트는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K엔솔이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만약 K엔솔. 접근한다라면은 아하, K엔솔. 예. 수급이나 차트 패턴도 봐야 되는 거니까 그쵸. 진입을 한다면 이게 사실은 아직 적용단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아마 양산하는 쪽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없어요. 기대감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 정확히는 엔비디아가 그죠. 액침 냉각을 언급한 건 아니고 액체 냉각을 언급한 그렇죠. 겁니다. 이거 약간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액체 냉각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 DTS 방식이랑 DTC 방식이랑 그 액침 냉각 두 가지 방식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하는 게 액체 냉각이 이종 액체 많지는 냉각.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네. 버티브라는 미국의 기업이랑 같이 손잡고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적용이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테마성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네. 되고 우리나라는 뭐 GST 등이 액침 냉각 개발을 한다. 네, 개발한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협력을 한다. 협력한다. 추진한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랑 손잡은 버티브랑 네네. 한국의 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쵸. 뭐 이런 기업이 지금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걸 오릅니다. 보게 되면 GST를 응원을 해야 되겠죠. 국산화 측면에서. 잘해주면 좋겠어요. 성과가 났으면 네. 좋겠어요. 국산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기업들 다 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느냐, 단독으로 하느냐, 예. 이제 그 차이인 거죠. K엔솔하고 인성규모는 같이 하는 거고, 예. GST는 단독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YC캠, 이제 YC캠은 소재를 개발을 완료를 했고, 그렇죠. 피롭틱스도 장비, TGV 개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레디 고, 레디는 되고 이제 고만 하면 고. 되는 거죠.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접근 가능하다 의견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또 다른 축이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도 한번 봐야겠죠. 특히 HLB 군단이 그렇죠. 기세가 대단해요. 오늘 테라픽스도 그렇고 상당히 급등 나오고 있어요. 그 요거 뒤에 이거 HLB 계열들이 무서워요. 가남신약 미국 FDA 승인 네네. 기대감입니다. 기대가 살아있을 때가 네네. 제일 분위기가 좋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대감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HLB가 결국 10만 원에 갔거든요. 10만 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높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HLB 생명과학, HLB 테라피틱스 이쪽으로 좀 강하게 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뭐 유에드 같은 뭐 같은 영역은 아니에요. 같은 영역이 아닌데 같은 그룹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위메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나이트크로우 게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먼저 위메드 플레이 그리고 위메드 관련된 회사들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오늘 물론 최근 3일 동안 위메드가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도 HLB가 먼저 가게 되고 뒤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HLB 생명과 그 예.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이 HLB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HLB 그룹 중에 뭐가 있지? 해서 같이 일단은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현상들이 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 플레이가 먼저 가고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최근 3일 동안 위메이드가 강하게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예. 데서 순환매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네. 그거는 결국 이 가남신약 스윙 기대감으로 해서 HLB가 계속 강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은 HLB 그룹주 같은 경우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필요한- 말씀드리고 싶네요. 필요한 종목이다. 이 이제 패시브가 붙어가지고 네네. 따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최근에 종목들이 특징이 또 급등 현상 나오는 게 특징이잖아요. 알테오젠도 패시브 있고 그리고 HLB도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네네. 계열사 움직이고 또 하나가 뭐였죠? 한국 BNC도 그랬었고요. 아, 최근에 맞아요. 어제- 에클론도 그랬고, 에클론도 그랬고요. 에클론 네. 맞아요. 예. 예, 선별해서 봐야겠죠. 아마 여기 아닌가 하네요. 왜요? 어디 다른 데서 좋은 종목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 알테오전 질문을 하시길래 네. 알테오전 좀 부담스러워서 우회적으로 에클론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던 그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헷갈려요. 지금 예, 저도 헷갈려요. 예, 지금. 좋습니다. 그 오상 헬스케어는 그 체외 진단 기업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모 받으신 분들은 이제 꽃놀이 패긴 하지만 네. 시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팔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그래요? 결국 이제 신규 상장주 분위기라는 예. 걸 이렇게 좀 조성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시장이 돌아가게 되면서 좋은 섹터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예. 보통 이제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아 가지고 살만한 종목이 없어 가지고 대안주로서 신규 상장주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상장 시기를 맞춰 가지고. 근데 그런 그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근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상 헬스케어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먹을 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힘이 붙는 기업 위주로 바이오는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야 되나요? 여기서 마무리? 시간상? 네. 안에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저 하나 더 하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되면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요거는 이제 바이오는 정리하도록 하고 시장에 오늘 또 한 축이 갑자기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저밸류. 저밸류, 네네. 밸류업 쪽이 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금융, 지주, 그리고 PBR 1배 미만의 기업들 이런 것들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요거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결국 이제 저 PBR도 저는 하나의 테마 현상이라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테마예요. 네, 지금은요. 오, 지금은요. 제주은행이 예를 들게 되면은 13%. 과거에 무상증자만 한다 그러면 급등했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모든 무상증자 얘기만 나오면 모든 종목이 다 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테마 형성되면서. 근데 지금도 무상증자 얘기 나오게 되면 주가는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피밸 같은 경우도 1월달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저피밸과 연관된 종목들이 모두 다 가셨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금융주가 조금 압축되고 있는 현상들인데 예.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들이 조금 이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 같은 이런 부분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것도 하나의 현상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금융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안 볼 것 같아요. 이미 어허.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저는 저피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특징주 두산 하나만. 두산이요? 두산이 오늘 좀 급등을 하는데 그 네네.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그 꿔밍치라는 그 애플을 잘 맞추기로 정평이 나인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엔비디아 커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2024년 AI 출하량 전년 대비 150% 급증할 텐데 네네. AI 서버의 CCL 사용량이 일반 서버의 8배 달한다. 그러면서 네네. 세 기업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아. EMC, 두산, 성이. 이 중에서 네. 두산이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다. 네네. 좋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두산이 갑자기 급등합니다. 투자 의견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슈 말고 지분 매입 이슈로 제가 좀 보고 아침에 뉴스를 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분 매입을 최근에 이제 지분 매입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 이렇게 흐르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라면은, 그러니까 방금 제가 알고 있는 지분 매입 이슈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이슈라면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AI, 엔비디아 이슈만 붙으면 주가 가잖아요. 예, 맞아요. AI가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전력 시장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두산도 이제 AI에 때가 묻었다, 엔비디아에 때가 묻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한번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예. 때보다 이제 향기로 예, AI의 향기도 조금 묻어 있다. 이렇게 두산 마무리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